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 코스닥은 다시 오늘 장중 고점 920선 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프로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을지 그 시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프로는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선 따라가겠습니다. 섹터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섹터,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훈풍 속 다시 봐야 하나 전력기기주입니다. 여전히 싼 게 맞을까요?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께서 전력기기를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좀 올라가는 종목이죠. 사실 상반기 내내 7월 초까지도 해서 고공행진했던 섹터인데 네, 그렇죠. 살짝 쉬어가나 싶었었어요. 네. 오늘 이쪽 보신 이유가 뭘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2분기 실적이 계속 이제 호조를 보일 거다라는 부분하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이후에 미국 내에 이제 노후 전력 교체 인프라에 대한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친환경 관련된 이제 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순히 뭐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이 뭐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청정 에너지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이제 새로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전압 변압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도 지금 뭐 최근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이제 송배전 관련된 시설을 이제 확충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제주도나 그다음에 뭐 전라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부분이 사용을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뭐 수도권 쪽으로의 이제 광역 이런 전력망이 이제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향 인프라 수요가 계속된다 이 말씀이신데 저는 궁금한 게 7월 12일에 딱 변압기 3인방이랑 재룡전기까지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장기화되는 미국 향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건지 그리고 주가에 선반영된 건 아닌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선반영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과연 미국향 이제 전력 인프라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을 그쵸.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네네. 같고요. 지금 뭐 전력 인프라라는 게 뭐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아마 지금 미국의 전력망 교체 작업이 아마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가 계속 뭐 지금 뭐 그러니까 탄소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계속 확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력망 관련된 분야는 단기적인 그런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이면 진짜 장기 사이클이잖아요. 네. 임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그 기간 동안 계속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하나의 지표로 체크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를테면 뭐 변압기 가격 뭐 다양하게 보시잖아요. 네, 뭐 그 중에서 이제 변압기의 이제 수명입니다. 뭐 지금 이제 교체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나오는 게 보통 변압기의 수명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변압기 중에 75%가 25년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는 뭐 40년이 넘는 그런 변압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화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뭐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여전히 봐도 된다 이 말씀이신데 우원명 부대표님 이 부분은 어때요? 북미향 인프라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중국 쪽만 믿어서 그것이 또 이제 악재가 되던 이런 양날의 검이기도 하잖아요. 북미 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는 모멘텀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뭐 네옴시티라든지 중동 쪽 모멘텀 충분하다고는 보더라고요. 이쪽 모멘텀도 충분히 아직 덜 반영됐다고 보세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네옴시티 관련한 부분이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중동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이를테면 전력기기 관련된 그 수요가 뭐 당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네.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전력기기 관련된 그러니까 수배 전방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상승은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교체 수요가 상당히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판단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면 북미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을 하게 돼 있느냐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뭔가 바이든 행정부, 뭐 그전에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아메리카 제일 우선주의 정책의 산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자동차도 미국에서, 2차 전지도 미국에서, 반도체까지도 미국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정책 대답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공장들이 계속 그냥 미국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 뭐 수배 전망 관련해서 전력을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기존의 그 어떤 설비로는 뭐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신규로 늘리거나 아니면 뭐 오래된 것들을 이제 교체하는 뭐 그런 수요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경기 변동의 흐름과 좀 가장 크게 맞물려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전방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개별적으로 뭐 네옴시티나 말씀하신 우크라제건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수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개별적인 회사가 개별적으로 어떤 수주를 받거나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굉장히 뭐 커지겠죠.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고공행진했던 쪽은 미국발 이 모멘텀으로만 보면 되고 그 외의 모멘텀은 아직 덜 반영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목간 쪽 볼게요. 전선인데 가온전선은 또 변압기 3인방을 뒤따라가면서 신고가가 나온 게 사실인데 아직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은 타 전선주들은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온전선도 빠지기는 하고요. 이쪽으로 키 맞추기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이를테면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내연 관련해 가지고 뭐 해상 풍력 개발 관련된 부분이나 뭐 해저 케이블 이런 거와 연관돼서 전선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의 어떤 실제로 연결되는 부분들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LS 전선 같은 경우는 실적 보시면은 1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꾸준하게 한 200억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LS 전선 같은 경우는 주가를 좀 보고 계시다가 특별하게 이를테면 조금 모멘텀이 좀 생기게 되면 주식을 사보시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선주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전선업종의 어떤 업황이나 실적 뭐 이런 거와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이를테면 매각이나 아니면 인수합병 뭐 이런 이슈로 사실 주가가 좀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LS는 전선으로 보세요? 아니면 LS 모회사로 더 탄력적인 움직임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선보다는 좀 모회사의 어떤 그 탄력적인 움직임이 더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3대장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느냐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월 12일에 변압기, 전력기기 3인방이 다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자리 단기간에 끝날 성장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주에 SK증권에서 또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효성중공업 16만 원, HD 현대일릭은 9만 원까지 봅니다. 여전히 싸다고 보세요, 임 대표님? 뭐 싸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 됐긴 하지만 이제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계속 지금 뭐 나오진 않고 이제 추정치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지난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추정치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한 11%,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40%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매출은 2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00%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효성중공업도 매출 같은 경우 12%,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추정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향후에 뭐 단순히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라는 게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뭐 오늘 당장 매수하신다라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상승 탄력은 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인방 안에서 탑픽 가져오셨어요? 네, 그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네, 그 중에서 현대 일렉트릭 조금 관심 저는 있습니다. 궁금한 게 3인방이 다 좋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왜 HD 현대 일렉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뭐 전력기기 관련돼서 뭐 발전소부터 송전, 배전, 뭐 소비까지 하여튼 전반적인 이제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력 변압기, 그다음에 송배전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회전 전동기까지 해서 뭐 다양한 이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65%를 넘어서면서 그만큼 이제 수출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미국 내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수혜를 뭐 계속 뭐 많이 받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3사 모두 다 이제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중에서 뭐 오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뭐 효성중공업이나 아니면 LS 일렉트릭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가장 주요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 이후에도 뭐 계속 수준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관련 에너지 분야, 전력기기에 대한 수주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7월 11일 이후에 지금 예. 꾸준히 순매수를 보이면서 한 25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까지보다 그러니까 약간 낮은 한 6만 6천 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목표 가격은 7만 8천 원, 손절은 5만 5천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6천 원까지 기회 주겠죠? 네,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조정 시에 들어갈 수 있고 7만 8천 원, 그러니까 신고가가 7만 4천 원대였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저희가 또 AS를 받을 수 있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신고가로 일단 주셨다는 점 참고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가 주목한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개인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다. 대안 섹터가 될 수 있을까? 주제에서 일단은 좀 신선함이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주신 걸까요? 일단 뭐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 개인 네. 투자자들의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에요. 뭐 밈 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수급에 대해서. 네, 수급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어떤 기업 가치나 어떤 뭐 재무적인 부분 아니면 실적 이런 근본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 이외에 어떤 예. 뭐 SNS상에서의 어떤 유행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사실은 그 미면상에 기초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어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것대로도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테면은 바이오나 제약 업종들도 사실은 다른 여타 어떤 섹터보다도 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큰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영향력이 좀 늘어나게 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역시 이제 그 미국의 긴축 규제 완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성장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섹터 성장 섹터 주가가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섹터 대안을 또 찾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걸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주가가 뭐 오른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낮아 있다. 네. 이런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싼 거는 진짜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의 수급의 장악력이 좋아지고 있는 이 시장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포인트에서 제약바이오를 보자라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거든요. 다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면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정도란 말이에요. 정말 대형주의 투심도 좋아질 수 있는지 사실 이쪽에서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이미 다 빠져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전자로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보여줬던 이런 특징으로 보면 당뇨라든지 AI 의료라든지 이쪽으로의 쏠림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뭐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뭐 근본적으로 실적 베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예상 실적들도 사실은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를테면은 뭐 다른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의 여지가 이렇게 네. 뭐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저는 뭐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은 상당히 선별적으로 그쵸.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부가 되면 주가는 또 상당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메지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제3자 배정 유증 자금이 들어왔고 혼탄병 관련해서 임상이 과거에 좀 FDA에서 지금 승인을 못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뭐 임상이 진행되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최근에 펩트론 같은 종목 보시면은 뭐 비만 당뇨 관련된 스마트 에포 네. 기술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파킨슨병 국내 임상 뭐 어떤 게 재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네네. 나와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 흐름이 최근에 움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 그 고사양 반도체 주가들 움직인 것만큼 사실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해제약, 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 정말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주가가 또 최근 들어서 한 40~50%도 올라가는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뭐 좋아진다 이런 맥락보다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정말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고 재료나 실적이나 이런 어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생기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생각보다 크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메지온, 펩트론, JW 중해제약 세 종목이 7월 한 달 동안 다른 제약바이오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고공행진한 종목이거든요. 현재 펩트론은 다시 상한가에 진입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선별적으로 개인들의 대안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하면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셀트리온. 이 입김이 대단한 종목이잖아요. 네, 최근에 그렇죠. 합병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다른 면모를 보여주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고꾸라집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실적 연간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던데 네. 기대감 그럼 다시 묻히는 건가요? 일단 뭐 실적 좀 나와봐야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실적이요? 네, 2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플리마라는 이제 휴미라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지금 출시가 미국 내에서 이제 출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셀트리온 삼형제 관련돼서 뭐 합병에 대한 뭐 그런 이제 기대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합병이 뭐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조금 이제 더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합병 이후에 이제 그룹 전체에 이제 뭐 내부적인 이제 거래가 줄으면, 그러니까 부분이 빠지면서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 보면 주가 탄력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조금 그러니까 좀 반대한다라는 그런 이제 성향을 조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이런 이제 합병이 과연 쉽게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이제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2분기 실적이 작년도와 지금 비슷할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작년도하고 이제 비슷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네. 미국 내에 이제 트룩시마의 이제 판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매출이 조금 부진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일단 증권사들의 그 목표가 하락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뭐 셀트리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보는 게 유플라이마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7월 달부터 미국 내에서 뭐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한 10개 이제 품목 정도가 지금 출시가 됐고요. 네.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미국의 이제 보험사를 대신으로 한 이제 PBM이라는 이제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라는 데에서 일단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협약을 한 그런 업체 중심으로 아마 판매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세 개의 PBM 업체가 전체 시장의 한 8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식으로 이제 편입이 되느냐라는 게 판매량하고도 같이 맞물릴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아직까지는 이 PBM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등재가 언제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게 뭐 가장 주력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판매량도 지금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과연 이 향후에 성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같이 좀 보시면 봐야만 주가의 흐름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 15만 원 간신히 지키면서 이번 주에 에코프로의 그리고 포스코그룹의 다시총을 밀려난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가 키팩터로 봐야 될 포인트는 PBM에 좀 새롭게 등재가 될 수 있을지 이달 말에 한 번 더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이랑 미국의 실적 기여도 이것을 같이 좀 체크해보자 해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어제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루닛에 이어서 이 미국 정부에서 하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네. 오늘 15% 바로 급락 나옵니다. 이 네. 변동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뭐 그 참여
소식 자체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이제 췌장 관련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서 편입이 됐다라고 지금 어저께 뭐 회사 측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지금 뭐 기존에는 이제 루닛 하나만 한 회사만 이제 국내에서는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이제 또 하나 회사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과연 이제 루닛과 같은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있었는데요. 근데 루닛과는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루닛 같은 경우 현재 기술 자체가 현재화돼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파이프라인은 있지만 현재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신약이 뭐 확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현재 임상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캔서 X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뭐 당장 뭐 회사가 좋아지거나 이럴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그 여러 파이프라인 뭐 물론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관점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적인 강세 움직임. 오늘 의료 AI 쪽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자금이 쏠리는데 이전과 다른 패턴이라면 루닛 그러니까 대장주 쏠림이 아니라 그 후발주자인 JLK가 급등하면서 또 딥노이드 뷰노가 신고가를 쓰는 이런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개인들의 선택인지 이 패턴은 계속 지속이 될까요? 뭐 지속이라기보다는 약간 순환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루닛이 지금 가격에서 더 올리려면은 시가총액이 뭐 거의 3조 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뭐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 사실 JLK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았는데 어쨌든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두 번째 타겟에서 JLK를 일단 뭐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순환매 안에서도 그러면 그 다음 개인들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가려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토픽을 어떻게 추려야 될까요? 저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선택이 그야말로 뭐 민면상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뭐 비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또 주가를 또 만들어내는 모습이니까요. 다만 이제 그 미면상이나 이런 좀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만 이를테면 포스트 밈 그럼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실적으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계량 신약 개발이나 상용화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수의 그 특허 제재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현재로도 연매출 100억 이상을 올리는 이제 블록버스터급 계량 신약을 4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출시한 라베듀오라는 그 식도와 이게 역류성 질환과 관련된 그 라베듀오라는 그 신약 약이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매출 100억 정도를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그만큼 그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한 약품 그 아이템이 연매출 한 700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 수익인가요? 그 얘기 뭐냐면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그 시장 내에서 특정한 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약 그런 것들을 뭐 서너 개만 갖고 있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에 반응해서 이제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성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4,300억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좀 가늠을 해보면 뭐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500억대 중반 정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드려도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의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 말씀드려보겠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34,000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을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많이 올라왔네요. 27,000원 거의 목전까지 갔다가 어제 급등 이후에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선택을 받을 종목은 뭐가 될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에서는 실적을 주신 거네요. 테마성으로 올라갈 종목보다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계셨고요. 앞서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햄리브라, 혈우병 치료제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개인들의 선택으로 또 밈주식이 될지 가능성은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의 선택 지켜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전략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 우원명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